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1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1번. 자,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일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네모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 표시 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 상태를 표시하는 전원 표시 등의 섬광 주기는 몇 초 이내라고 했어요?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A에는 1이 들어가고요. B에는 30, 그리고 C에는 6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2번. 비상방송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보시면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치 높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 손이 가장 잘 닿는 높이.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23번.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대상에 대한 그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등. 어때요? 1번이 맞는 거죠? 네, 아파트 등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잘못됐죠? 네, 기숙사는 연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그죠? 네,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교육 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것도 잘못됐죠? 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0제곱미터가 되어 봤습니다. 예, 틀렸고요. 4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네, 숙박시설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6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 봤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124번.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바닥 면적 800제곱미터인 장소에는 최소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틀렸죠?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150제곱미터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면은 나눠볼게요. 800이니까 얼마 되죠? 150 이렇게. 자, 숫자로 나눠도 돼요. 자, 이렇게만 해도 600이죠, 600. 그죠? 600제곱미터. 그럼 150. 그럼 여기까지 750이에요, 750. 그러면 50이 부족하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50제곱미터. 맞나요? 그러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최소 6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4개가 아니라. 그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 시험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예,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 시험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2차 전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3번 틀렸고요. 4번. 음향장치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그죠? 예, 단독경보형 감지기에는 그 자체에 음향장치가 내재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옳게 설명된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25번.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것도 옳게 설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 어디가 틀렸냐? 여기입니다.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수동으로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전원의 정상 상태를 표시하는 전원 표시 등의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번 맞는 설명이죠. 3번. 작동되는 경우 작동 표시 등의 점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26번. 비상경보 설비함 상부에 설치하는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의 불빛은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떨어진 위치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비상경보 설비에서의 그 발신기 위치 표시 등입니다. 자,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의 기준인데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자,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그래서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무슨 색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적색. 그죠? 적색으로 표시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 식별이 돼야 되냐? 자, 지금 부착한 지점, 표시 등을 부착한 지점으로부터 몇 도 이상? 각도는 15도 이상입니다. 15도 이상. 15도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도. 15도 이상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자,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식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각도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15도 이상이 되는 이 부분에서 식별이 돼야 되고요. 그럼 그 거리가 몇 미터냐? 그 거리가 몇 미터냐면은 자, 여기의 거리가 몇 미터냐면은 여기가 10미터입니다. 10미터. 네, 10미터. 10미터 이내에서 식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 10미터 바뀌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 안에서는 이 표시등이 식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1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7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 사이렌 설비의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자, 어떤 장치냐면 음향 장치죠. 자, 음향 장치는 지금 거의 모든 설비에 대해서 음향 장치는 그 수평거리가 전부 다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비뿐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나 뭐 비상 방송 설비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장치는 수평거리가 얼마라고요? 25m 이하라고요. 동일해요. 아시겠죠? 음향 장치는 25m 이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화재 신호 및 상태 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송수신 방식이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어떤 식이냐면은, 자, 유선식, 그리고 무선식, 그리고 유무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건 아시잖아요. 유선식은 이제 선으로 연결된 거고요. 무선식은 선이 없는 거죠. 그죠? 유무선식은 이제 2개를 같이 병합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호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4번의 유무선식이 답이 되는 겁니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답은 4번의 유무선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9번. 비상경보 설비의 축전지의 전원전압 변동 범위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축전지의 전원전압 변동 범위. 자, 몇 퍼센트가 되냐면은, 자, 몇 퍼센트냐면, 90%에서, 90%, 그러니까 전격전압의 90%에서 110%입니다. 110%.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바로 전격전압의, 이것은 전격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10%. 그죠? 그래서 플러스 10%면은 110%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0%면은 9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0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분간? 감시 상태는 몇 분간? 60분간이죠. 60분간 지속한 후 유유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감시 상태 60분, 그리고 작동은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번. 비상벨 설비 또는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에서? 전격 전압의 80%에서 자,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다? 바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역에는 8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9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2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는 각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돼야 되죠. 25m 이하. 자, 그런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바로 40m 이상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행거리 4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133번. 다음 중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번도 맞죠? 15도 이상의 범위 그리고 10m 이내의 거리에서 식별이 되겠다. 맞고요. 3번. 소방 대상물의 2개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2개의 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맞는 거죠? 이 높이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번. 일반적인 비상방송 설비의 개통도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비상방송 설비의 그 개통도를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감지기. 자, 감지기는 뭐예요? 감지기는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동장치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나 기동장치에 의해서 화재가 감지가 되면 자, 어디에 신호를 보내야 돼요? 바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수신기가 직접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수신기가 되는 겁니다. 신호를 받는 부분. 그래서 3번의 수신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번.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면제.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디 있냐면 3번에 있죠. 네.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번. 아파트형 공장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방송용 스피커의 음량 조정기 배선 방식은, 자, 비상방송 설비에서 음량 조정기는 자, 몇 선식으로 하는 거죠? 몇 선식? 3선식으로 하는 거죠. 3선식. 자, 그 3선식에는 어떠한 선들이 있냐면은, 자, 3선식이라고 하면은, 자, 선이 3가닥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3가닥. 그래서 이 3선식에는 어떠한 선이 있냐? 자, 업무용 배선이 있고요. 업무용 배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용 배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선. 네, 이렇게 3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 배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왜 우리 건물에 방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배선이고요. 이제 긴급용 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대피를 알리는 이제 그러한 방송하는 용도. 그리고 공통선은 이렇게 이제 같이 물려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물려서. 그죠?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에서는 음량 조정기의 배선이 몇 선식이다? 3선식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입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137번. 비상경보 설비의 축전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축전지 설비의 외암 두께는 강판인 경우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재질. 자, 외암의 재질이죠. 외암의 재질에 따라서 자, 두께의 기준이 다릅니다. 2가지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강판을 사용했을 경우와 그리고 합성수지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합성수지. 자, 그때 자, 외암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 자, 강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외암의 두께가 1.2mm 이상이에요. 1.2mm 자, 이상이 되고요. 자,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더 두꺼워요. 합성수지는 3mm 이상이 되겠습니다. 3mm 이상.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강판인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예, 1.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38번. 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단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비상경보 설비의 그 설치 대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1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자, 1번이 옳게 설명된 거죠. 자, 1번이 맞고요. 2번.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네, 2번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연면적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3번.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여기 틀렸죠? 30명 이상이 아니라 몇 명 이상이에요? 50명 이상이 돼야 맞죠. 50명 이상. 다음 4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이것도 잘못됐죠. 1000m 이상이 아니라 500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네요. 1번. 자, 다음 139번. 자, 비상경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잘못된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1번.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맞는 거죠? 네, 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2번.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번도 맞죠?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 3번.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 또는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다. 틀렸죠? 자,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상황을 자, 무엇으로? 사이렌으로. 그죠? 예,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죠. 경종은 아닙니다. 예,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자동식 사이렌 설비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번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0번. 비상방송 설비는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몇 초 이하예요? 바로 10초 이하죠. 이 문제는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 10초 이하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1번. 비상방송 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죠?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비상방송 설비의 축전지는 감시 상태를 1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6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틀렸죠?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뀌었네요. 그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W 이상이다. 맞죠? 맞죠?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4W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실내일 경우는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몇 W 이상이죠? 1W 이상인 거죠. 그죠? 3번 맞습니다. 4번.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2번.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비상방송 설비의 그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1번.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맞고요. 2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번도 맞죠? 3번.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네. 요 1, 2, 3번은 전부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대상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이것은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니라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43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여기 맞고요. 2번. 음향장치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2번 틀렸습니다. 요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자,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가 아니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번 맞죠? 4번.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번.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의 설치 기준 중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자,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자,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절연저항 값이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45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를 말하는 것은 자,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확성기가 되는 거죠. 확성기. 그죠? 답은 1번의
확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번. 비상방송 설비에 사용하는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가? 자, 보세요. 음향장치나 이렇게 확성기도 일종의 음향장치죠. 그죠? 그래서 확성기는 수평거리 몇 미터 이하마다 몇 미터?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는 거죠. 다 25미터 이하예요. 음향장치나 확성기나. 그래서 답은 2번에 25m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번.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최소 몇 와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로 실외에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죠? 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성 입력이 3와트 이상이고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와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실외이기 때문에 3와트 이상.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48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몇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자, 지금 보세요. 자,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한대요. 몇 층 이상이 되는 거죠? 2층 이상인 거죠? 그죠?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 이제 화재 경보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이죠, 1층은 1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그리고 지하 모든 층. 그죠? 1층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지하층이죠, 여기는 지하층. 지하층. 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그죠? 그래서 기억에는 2층, 니은은 1층, 디귿에는 지하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49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전원 회로의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지금 이게 어떤 회로라고요? 어떤 회로? 전원 회로입니다. 전원. 자, 전원 회로에는 어떤 배선 쓴다고 했어요? 전원. 전원 회로에는 반드시 내화 배선을 사용한다고 했죠. 내화 배선.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내화 배선으로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450에 750V 비닐 절연 전선. 1번이 지금 해당이 안 되겠네요. 1번이 안 되고요. 2번 0.6에 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해당되고요. 3번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이게 어떤 전선이에요, 이게? 이게 HF IX 전선이죠. 소방에서 사용되는 전선이라고 했어요, 주로. 다음 4번 내열성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이것도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내화 배선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전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50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배선은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동일한이야, 동일한. 동일한이 아니라 별도의. 그쵸? 별도의. 자, 동일한 관이나 덕트에 넣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별도의 관이나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의 설치를 해야 됩니다. 1번이 자, 틀렸고요. 2번.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어떤 배선? 내화 배선으로 설치할 것. 그죠? 예, 전원회로의 배선은 반드시 내화 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3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번도 맞죠? 4번.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자,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네,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동일한 관이 아니라 별도의 관에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5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